녹화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논문은 Shufflet V2 Practical Guidelines for Efficient CNN Architecture Design이라는 논문이고요. 제가 지난 1기 때 Shufflet V1이죠. V1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 네, 계속 뭐 조금씩 다른 논문들도 보긴 했지만 대부분 이렇게 뭐 모바일이나 이런 엣지 디바이스에서 돌아갈 수 있는 좀 이피션트한 CNN 구조를 많이 다뤄보려고 그동안 노력을 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 논문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논문을 선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셔플렛 V1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셔플렛 V1은 사실 모바일렛에 보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테이블이 모바일렛에 있는 테이블인데, 모바일렛이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라는 거를 사용하면서 그 네트워크에 있는 연산량과 파라미터 수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줄일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셔플렛은 출발을 했고,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뭐 뎁사이즈 세퍼럴 컨볼루션 쓰는데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그룹드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좀 더 줄여보겠다 하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룹드 컨볼루션을 어떻게 하는 거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인풋 피처 맵이라고 했을 때 원래 컨볼루션은 채널 방향으로는 모든 채널을 다 한꺼번에 연산을 해야 되죠. 3x3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로 세로 HW 방향으로 3x3이고 채널 방향 전체 다를 연산하는데, 그룹 컨볼루션 이 케이스는 지금 그룹을 두 개로 나눈 건데, 둘로 나누면 이제 그 중에 절반의 채널만 가지고 어떤 컨볼루션 필터는 앞에 절반 채널만 가지고 연산하고, 나머지 절반의 컨볼루션 필터는 뒤에 절반 가지고 연산해서 그 결과를 컨캐티네이션 하는 식으로 하는 게 그룹 컨볼루션입니다. 이 셔플렛 나오기 전에 이미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이 되던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대표적으로 알렉스넷도 사실은 원치 않았지만 그룹 컨볼루션, GPU의 용량 문제로 인해서 두 개로 패스를 나눠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일종의 그룹 컨볼루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셔플렛 V1에서는 그렇게만 하면 여기 지금 제일 왼쪽 A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채널만 가지고 계속 연산을 해서 끝까지 가게 되면은 당연히 성능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진 아웃풋은 이 빨간색 채널들만 보고 계속 연산을 했고, 초록색도 그렇고 파란색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채널을 일부만 가지고 연산을 하는 대신에 그거에 의한 성능 열화를 막기 위해서 여기 옆에 보이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채널을 셔플을 해가지고 그런 열화를 막아보겠다 하는 게 메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구조가 생겼고요. 여기 지금 A, B, C 세 개의 그림 중에서 B랑 C가 셔플렛의 메인 빌딩 블럭이고요. A는 모바일넷에 레지듀얼 커넥션 있는 구조인데, 보면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에 G 컨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룹드 컨볼루션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룹드 컨볼루션 하고 채널 셔플링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산량이나 파라미터 수를 더 줄일 수 있다. 혹은 사실 셔플렛 논문은 셔플렛 V2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수나 연산량을 줄이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이제 다른 네트워크들,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네트워크들이랑 똑같이 채널 수를 다시 늘립니다. 여기서 그룹드 컨볼루션에서 일부 채널만 쓰기 때문에 이제 전체 채널은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비슷한 연산량을 맞추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어디를 선택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이피션트하게 연산량이나 채널 수를 줄이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다른 애들이랑 비슷하게 맞추면서 성능을 더 높일 거냐. 양쪽 다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줬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셔플렛 V2는 아카이브에는 올해 7월에 등록된 논문이고요. 이제 한 4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같은 회사, 여기 맥비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여기가 중국에서 얼굴 인식 쪽으로 한 3번째 정도 되는
스타트업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네, 재미있는 논문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부터 좀 재미있는데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지금까지의 어떤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이 대부분 어떤 연산량이나 뭐 파라미터 수 같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해왔다는 거예요. 이피션트한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플랍스라고 하죠.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 인퍼런스 한 번 하는데 연산량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거를 매트릭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인다이렉트한 매트릭이고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그럼 연산량을 줄였다라고 하면은 연산량을 줄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스피드 같은 건데 속도를 빠르게 저 1초에 몇 장을 돌릴 수 있냐 이런 거를 원하는데 실제로 스피드랑 요 연산량이랑 비교해 보면은 완벽하게 비례하는 관계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다이렉트한 매트릭이 다이렉트 매트릭이랑 이퀴벌런트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어떤 매트릭을 사용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바일랩 V2랑 나슨 A랑 연산량을 비슷하게 맞췄을 때 보면은 모바일랩 V2가 훨씬 빠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논문 초반에 나온 테이블인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을 많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위에 두 개는 accuracy의 X축이 accuracy고 Y축은 속도 스피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왼쪽은 GPU고 오른쪽은 ARM CPU에서 돌린 건데 왼쪽 GPU는 배치 1초에 몇 개의 배치를 처리할 수 있느냐 ARM의 경우에는 1초에 이미지 몇 장을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엔 속도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뭐 accuracy가 높아질수록 속도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사실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아래쪽에 두 개는 X축의 연산량이고 Y축이 역시 속도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연산량이 늘어날수록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거는 예측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쪽 부분 보시면 암의 경우에 이렇게 작은 연산량을 갖는 애들 보면은 같은 비슷한 연산량인데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가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죠. 연산량이랑 속도가 연산량만 가지고 속도를 예측할 수가 없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그게 연산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메모리 액세스 코스트라고 해서 여기서는 MAC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메모리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메모리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고 혹은 라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속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사실입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GPU 같이 패러렐하게 컴퓨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헤비한 컴퓨터 자원이 있는데 거기에 데이터를 빨리 공급을 못 해주면은 그 컴퓨팅 자원들이 놀고 있겠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따라서 CPU에서 돌리느냐, 뭐 GPU에서 돌리느냐, PC에서 돌리느냐, 모바일에서 돌리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연산량에는 그런 요인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플랫폼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GPU, 이거는 GTX 1080 Ti를 사용을 했고요. 라이브러리는 cuDNN 7.0을 사용했고 그 다음 CPU는 ARM 를 사용했는데 퀄컴에서 만든 스냅드래곤 810이라고 하는 모바일 AP죠. 거기에 들어있는 ARM을 사용을 했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랫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사실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피션트한 속도가 빠르게 돌릴 수 있는 CNN을 만들려면은 이런 특성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셔플렛 V1이랑 모바일렛 V2를 가지고 어널리시스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시간에 어떤 것들이 얼마나 포션을 차지하는지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연산량 플랍스라고 한 이 매트릭은 컨볼루션 파트에선 잘 맞아 들어가더라. 지금 모바일렛 V2랑 셔플렛 V1을 비슷한 연산량을 갖게 맞춰놓고 실험을 했어요. 보시면은 컨볼루션에서 수행하는
요거 두 개는 GPU, 요거 오른쪽 두 개는 ARM에서 수행한 건데, 컨볼루션 연산에 수행되는 그 포션은 비슷비슷하게 차지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른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특히 GPU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간의 50% 정도만 컨볼루션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가이드는 이퀄 채널 위스를 갖는 게 메모리 액세스 코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원바이원 컨버전이 도미넌트하다고 가정을 하고 원바이원 컨버전에서의 한 레이어의 연산량을 계산을 B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때 인풋 피처 맵이 세로가 H, 가로가 W고 채널 입력 채널이 C1이고 출력 채널, 아웃풋 피처맵 출력 채널 C2라고 하면은 연산량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여기 1 곱하기 1은 곱해도 1이니까 생략이 돼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메모리 액세스 코스트, 메모리에 가서 리드나 라이트를 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이 앞에 HWC1이라고 하는 애가 인풋 피처맵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HWC2라고 하는 애가 아웃풋 피처맵 사이즈. 이거는 아웃풋 피처맵 메모리 다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인풋 피처맵 읽어오고 아웃풋 피처맵은 저장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게 웨이트의 사이즈예요. 웨이트 필터 하나가 컨버전 필터 하나가 1/1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C1이 하나의 필터고 그 필터가 C2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C1, C2가 컨버전 필터의 크기입니다. 전체 크기. 그러면 필터는 다시 뭐 저장하거나 할 필요 없으니까 인퍼런스에서는 한번 쓰고 버리면 되니까 요만큼의 메모리 오퍼레이션이 일어날 거예요. 메모리 액세스 코스트가 요만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식을 좀 여기에서 이 맥의 로어 바운드를 계산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계산하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여기 HWC1 더하기 HWC2를 이걸 산술 평균이라고 보고 하면 이 루트에 HWC1 곱하기 HWC2가 되겠죠. 그거를 B로 치환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뒤에 C1, C2 부분을 B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맥의 로어 바운드다라고 하고 이 등호가 그러면은 맥이 이 로어 바운드에 가까워질수록 좋다는 거잖아요. 이 메모리 코스트가 적게 된다는 거니까.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면 당연히 얘랑 같을 때겠죠. 그러니까 C1이랑 C2가 같을 때 같은 연산량을 가질 때요. B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할 때 HWB가 다 고정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연산량이 똑같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네트워크를 디자인하는 게 메모리 오퍼레이션을 줄일 수 있냐, 제일 적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입력으로 들어오는 인풋 피처맵의 채널과 아웃풋 피처맵의 채널을 같게 디자인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의 가이드고 그걸 실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하나 나올 때마다 실험 결과가 다 따라 붙는데요. 요게 지금 실험에서 사용했던 하나의 빌딩 블럭이에요. 입력 채널 C1, 출력이 C2로 갔다 다시 C1으로 가는 이런 빌딩 블럭을 10개를 스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있는 게 GPU, 이쪽에 있는 게 CPU에서 돌린 거고 역시 이제 숫자가 클수록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C1 대 C2 비율을 1대1로 했을 때 1대2, 1대6, 1대12로까지 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1대1일 때 가장 빠르더라. 이 모든 경우에 지금 아까 앞에서 가정처럼 연산량은 다 또 비슷하게 맞춰놓고 실험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그룹 컨볼루션을 많이 하면은 맥이 커지더라. 그러니까 메모리 코스트가 커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룹 컨볼루션을 안 하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나온 식에서 그룹 컨볼루션으로 바꾸면은 여기가 G로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컨볼루션 필터 사이즈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한 개의 사이즈가 채널의 C1 나누기 G만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B는 여기 뒤에 써있지만 연산량도 역시 그만큼 그룹 개수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이걸 다시 우리가 C1이랑 B가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C2를 없애서 B로 다 치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것들이 다 고정돼 있다. 연산량도 비슷하고 입력 피처 맵이 다 똑같다라고 하면 그룹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맥이 커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G가 작을수록 맥이 작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실험으로 이것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빌딩 블록인데 여기서 이제 그룹 컨버전으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역시 여기 그룹의 개수가 1, 2, 4, 8로 늘어날수록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를 그룹 넘버를 굉장히 주의 깊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룹을 늘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채널 일부만 가지고 연산하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랑 연산량 비슷하게 맞춘다고 하면 전체 채널 수는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채널 수를 늘리면은 메모리에서 가져와야 되는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 면에서는 안 좋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가이드는 네트워크 프래그멘테이션이 degree of parallelism을 reducing 한다. 그러니까 parallelism 병렬성을 줄인다는 거는 이거 역시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트워크 프래그멘테이션이 뭐냐? 라고 하면 예를 들면 구글넷에 있는 그런 인셉션 모듈 같이 브랜치가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지는 그런 거를 하나의 프래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뭐 5 곱하기 5 필터를 3 곱하기 3 두 개로 시리얼하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도 다 프래그멘테이션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래그멘테이션이 이피션시를 줄인다는 거죠. 그런 걸 많이 쓰게 되면은 GPU 같은 애들이 그런 거에서 패럴렐리즘을 많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험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원바이온 컨버전 그냥 하나만 있는 건데 이걸 시리얼하게 두 개로 나누거나 네 개로 나눴을 때 혹은 인셉션처럼 이렇게 두 개로 혹은 네 개로 나눴을 때 요 다섯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속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 모든 경우에 역시 연산량은 다 비슷하게 맞춘 거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네 개로 프래그멘테이션 한 거랑 하나일 때랑 보면은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GPU에서. CPU는 큰 차이가 없지만 뭐 약간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가이드, 네 번째 가이드인데요.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표인데 그 차트를 보면은 여기에 지금 노란색 부분이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의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GPU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CPU에서도 사실 이 정도면은 아주 작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렐루라든지 애드 텐서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우리 레지넷에 있는 스킵 그 숏컷 커넥션에서 덧셈 하잖아요. 그 덧셈 하는 게 애드 텐서죠. 그게 거기서는 엘리먼트 와이즈 덧셈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 바이어스를 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고 얘네들이 연산량만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수행을 할 때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돼요. 왜냐면은 연산은 이게 뭐 리유즈도 안 되고 보통 우리가 멀티플라이 하면 어큐뮬레이션 하는 식으로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는데 엘리먼트 와이즈 할 때는 어큐뮬레이션을 못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그 유틸라이제이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저자들은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도 그냥 이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랑 비슷하다. 왜냐면은 맥 나누기 플랍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연산을 한 번 하는데 필요한 메모리 오퍼레이션이 많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메모리에서 한 번 가져와서 연산을 조금밖에 못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대표적인 게 렐루하고 숏컷 커넥션이니까 렐루랑 숏컷 커넥션을 다 넣었다가 뺐다가 하나씩 빼고 혹은 다 빼고 이렇게 하면서 속도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GPU에서 20%, ARM에서도 마찬가지 CPU에서 다 뺀 거랑 다 들어간 거랑 한 20% 정도 속도 차이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컨버션 할 때는 채널 수를 밸런싱을 맞춰야 된다. 가능하면 이퀄 채널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룹 컨볼루션을 쓸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래그멘테이션을 많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 다른 네트워크들 특히 자기들이 먼저 썼던 셔플렛 V1을 보면은 그룹 컨볼루션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틀렉 아키텍처가 들어가는데 바틀렉 아키텍처는 1번 채널 수가 인풋과 아웃풋 채널 수가 같다는 거에 위배가 되죠. 같아야 된다는 거에.
모바일넷 V2도 바틀렛 아키텍처가 있고, 뭐,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이런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랑 비슷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토 제너레이티드 스트럭처, 오토 ML, 나스넷 같은 이런 구조에서도, 나스넷도 보시면 이렇게 인셉션처럼 브랜치가 많죠. 그래서 이게 하일리 프래그멘티드 돼 있어서 속도가 많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셔플렛 V1은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했어요. 이게 셔플렛 V1의 기본 빌딩 블락인데, 보시면은 요 그룹 컨버전 할 때 여기가 바틀렉으로 채널을 줄여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있는 그룹 컨버전의 인풋과 아웃풋 채널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룹 컨버전을 한다라는 게 G1, G2에 위배되고, 그 다음에 이걸 뭐 투매니 그룹으로 나누면 역시 프래그멘테이션 측면에서도 안 좋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애드를 하잖아요. 레지듀얼렛처럼 애드를 하는데 이게 엘리먼트 와이즈 애드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안 좋은 점을 사실 다 가지고 있어요. G1, G2, G3, G4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가이드를 잘 만족하면서 더 좋은 아키텍처를 생각해 볼까라고 해서 고심 끝에 나온 것이 셔플렛 V2의 기본 빌딩 블락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처음에 입력이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오는 입력을 채널을 나눠요. 둘로. 그러니까 만약에 인풋 피처맵이 여기 들어오는 피처맵이 채널이 128이었다라고 하면은 64채널씩 나눕니다. 나눠서 이쪽을 보면은 이쪽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절반의 64채널에 대해서만 여기서 컨버전 3번 합니다. 원바이원 컨버전, 그리고 뎁스와이즈 컨버전 3 곱하기 3, 그 다음에 원바이원 컨버전 하는데 이때 요 3개의 컨버전은 다 인풋과 아웃풋 채널 수를 동일하게 해요. 그럼 여기 64채널이 와서 여기서 컨캐트네이션 되면 다시 128채널이 되겠죠. 근데 오퍼레이션은 절반만 가지고 했잖아요. 채널 절반만 가지고 컨버전 했기 때문에 컨캐트네이션 한 다음에 여기서 셔플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채널이 섞이니까 다음번에 여기 들어올 땐 채널이 섞인 채로 들어와서 여기로 가는 거의 절반은 아까 이쪽에서 왔던, 그러니까 한 번도 오퍼레이션 안 했던 애 절반이 들어오고 또 절반은 앞에서도 오른쪽 패스를 타고 그 오퍼레이션을 거쳤던 절반의 채널이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레이어를 계속 쌓다 보면은 거의 이제 많이 섞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스트라이드 2로에서 절반으로 줄었을 때, 가로 세로 사이즈가 절반 줄었을 때인데, 그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널을 2배로 늘려주죠. 그래서 여기서는 채널 스플릿을 안 하고 양쪽으로 패스를 두고 여기서 컨캣을 해서 채널을 2배로 늘리는 식으로, 그리고 역시 채널 셔플을 해서 양쪽 패스를 번갈아 가면서 골고루 탈 수 있도록 해준 게 셔플렛 V2의 기본 빌딩 블락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쭉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충 살펴보면은 인풋에 C개 채널이 왔을 때 그걸 C'이랑 C- C' 두 개로 나눠요. 그런데 논문에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절반으로 해서 반반씩 나누기로 했고, G3에서 프래그멘테이션을 많이 하면 안 좋다고 했지만 반쪽 브랜치에 대해서는 아이덴티티 아무 연산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피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개의 컨버전이 다 항상 인풋, 아웃풋 채널 수를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G1에서 가이드 1에서 했던 인풋, 아웃풋 채널을 맞춰라 라고 하는 것도 만족시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바이원 컨버전이 여기 보시면 더 이상 이제 그룹 컨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원바이원 컨버전을 썼다. 이게 G2를 만족시켰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브랜치가 합쳐지면서 다시 여기서 채널이 절반 와서 다시 합쳐지니까 입력으로 들어오는 애, 출력 들어오는 채널이 역시 똑같겠죠. 그래서 G1을 만족했다. 그리고 add 오퍼레이션, 여기서는 엘리먼트 와이즈 add 오퍼레이션이 있었는데 여기서 없어졌죠. 그래서 그것도 없앴다 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 샘플링 부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저 빌딩 블럭들을 여기 보시면 여기 스트라이드 2면은 아까 오른쪽에 있던 거를 한 번 쓰겠다는 거고, 1이면은 왼쪽에 있던 애를 3번 반복,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셔플렛 V2의 전체 네트워크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채널 수를 적당히 조절하면은 뭐 연산량이나 웨이트의 수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애큐러시를 또 좀 어널리시스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셔플렛 V2가 이피션트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애큐릿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큐릿한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그룹 투 컨볼루션을 그러니까 그룹 투 컨볼루션 쓰지 않았지만 채널을 절반만 가지고 연산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연산량, 다른 어떤 네트워크랑 비슷한 연산량으로 맞추게 되면은 채널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채널 중에 절반만 가지고 연산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은 채널을 갖기 때문에 네트워크 캐패시티가 올라가서 이런 어떤 애큐릿한 측면에서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재미있는데, 덴스넷이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덴스넷을 보면은 앞에 있는 피처 맵들이 계속 컨버전 연산을 하지만 이게 그대로 넘어가서 여기서 컨캐트네이션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컨캐트네이션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앞에서 보시면은 얘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한 번 거쳐가면 128 채널이 64씩 나눠서 오면은 다음번에 128 채널이 올 때 64, 64 나누면 여기 64로 온 거 중에 절반은 이전에서 왼쪽 패스를 탔던 애가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왼쪽 패스만 타는 애들이 생기겠죠? 확률은 물론 2분의 1씩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부 채널을 아무 연산도 안 하고 계속 이 패스만 따라서 가게 될 거예요. 그게 마치 덴스넷의 구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좀 시각화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덴스넷에서 각 레이어별로 이게 소스 레이어, 타겟 레이어 했을 때 그 레이어 간에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 커넥션에 있는 웨이트의 L1 놈의 크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갈수록 크기가 큰 거죠. 요쪽 앞쪽이 붉게 보인다는 거는 가까운 레이어들끼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멀리 이제 1번 레이어에서 있었던 애는 12번 레이어에는 영향을 별로 안 준다는 거죠. 커넥션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게 당연히 셔플렛 V2에서는 당연히 일어나겠죠. 한 레이어를 건너갈 때마다 여기 아래 i번째 레이어에서 i 플러스 j번째 레이어까지 가는 데는 j만큼 레이어를 지나갔으니까 r의 j승 곱하기 c가 될 거예요. r은 지금 이 논문에서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런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덴스넷처럼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실험을 어떤 네트워크랑 비교를 했는지 셔플렛 V1, 모바일넷 V2, 엑셉션 그리고 덴스넷이랑 비교를 했고요. 결과 테이블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긴데 테이블이 앞에는 이제 연산량을 한 40메가 플랍 정도로 맞춘 거, 그 다음에 이쪽은 한 140 정도로 맞춘 거, 그리고 여기는 한 300 정도로 맞춘 거, 여기는 뭐 한 500 얼마 정도로 맞춘 거고요. 이 마지막 거는 오토ML 네트워크들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면은 셔플렛이 요게 이쪽이 타번 에러고 요게 연산량이고 이쪽이 스피드 두 개가 스피드라고 보시면은 재미있는 거는 스피드는 모바일넷 V1이 제일 빨라요. 대부분의 경우 계속 그렇죠. 두 번째가 제일 빠르죠. 근데 이제 뭐 애큐러시나 암에서의 스피드 같은 경우 그리고 연산량 이런 게 가장 적지만 네, 속도도 뭐 비교적 빠르고 여기 GPU에서는 1등은 아니지만 성능이 좋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셔플렛 V2가 다른 모든 네트워크들보다 굉장히 큰 마진으로 아웃퍼폼하고 있고, 그런데 모바일넷 V2가 보시면은 모바일넷 V2 같은 애들이 속도가 애큐러시가 많이 떨어지죠. 지금 이런 경우에. 그래서 애큐러시 많이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채널 수가 너무 작아서 모바일넷 V2는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지만 인버티드 레지듀얼 커넥션에서 바틀렉에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만들죠. 그래서 레지듀얼 커넥션이 나가는데 말고 패스를 보면은 익스펜션을 하는데, 반대로 다른 애들은 바틀렉에서 채널을 줄인 다음에 어떤 연산을 하는데 얘는 채널을 익스펜션하고 연산하는 식으로 반대로 갔는데, 그 레지듀얼 커넥션이 가는 거기에 채널 수가 너무 작아지면은 약간 성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논문에서도 제가 봤는데 모바일넷 V2가 약간 재현성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걸 봤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봤던 이 테이블인데 요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쓴 거고요.
여기 오타가 있는데, 셔플렛 V2가 제일 빠르다는 거고, 근데 모바일넷 V2가 또 느려요. 여기서 심지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삼각형이 모바일넷 V2였죠. 이거는 요 맥이라고 하는 메모리 코스트가 굉장히 커서 그럴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넷 V1이 아까 제일 빨랐는데, 그 이유는 네, 모바일넷 V1이 제일 빨랐는데, 그 이유는 걔네 스트럭처가 앞에서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잘 따르고 있다. 그래서 빠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G3 같은 프래그멘테이션에 관한 것도 모바일넷 V1이 셔플렛 V2보다도 더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utoML이랑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AutoML 모델이 대부분 다 느려요, 속도가. 여기 보시면 네, 셔플렛에 비해서 느리죠. 그래서 느린 이유는 역시 이것도 프래그멘테이션이 많기 때문에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AutoML이 의미가 없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고, AutoML 모델들이 만약에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거기에 다이렉트 매트릭, 스피드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MNAS넷에서 이런 스피드 개념인 레이턴시를 리워드에 포함시켜가지고, 네, 좋은 성능이 나왔었죠. 우리 PRCB에서도 발표됐었지만. 네. 그리고, 네, 거의 마지막인데. 라지 모델, 큰 모델로 가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큰 모델로 가기 위해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추가를 해요. 오른쪽 패스, 왼쪽 패스 두 개가 있었잖아요. 왼쪽 패스가 마치 레지듀얼 커넥션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오른쪽 패스에다가 다시 레지듀얼 패스 커넥션을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딥하게 더 쌓으려면 아무래도 학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SE넷에 있던 SE 모듈을 더 추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봤더니 플랍스가 한 2기가 플랍 정도 되는 거, 레지넷 50 정도, 혹은 SE넷에 있는 건 한 20기가 정도 되는데, 요 정도의 연산량에서도 성능이 더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연산량은 적게 들면서 성능이 더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인데, 오브젝트 디텍션에 보면은 엑셉션이 비교적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쵸, 다른 애들에 비해서 셔플렛 V1이나 모바일넷에 비해서 엑셉션이 성능이 좋은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엑셉션이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얘가 성능이 좀 좋아지는 이유가 리셉티브 필드가 크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를 그럼 우리도 키워보자. 그래서 셔플렛 V2 스타라고 한 애가 원바이원 컨버전 하기 전에 3곱하기3의 뎁스와이즈 컨버전 한 레이어를 더 추가해가지고 리셉티브 필드를 키우는 식으로 했더니 성능이 좋아지더라. 속도는 약간 손해를 봤지만 성능에서 더 좋아지더라. 뭐 이런 식의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잠깐 이거를